지난 2002년 경기 양주시에서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 신효순, 신미선 양의 19주기를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효순, 미선 양의 극락광생을 발언하고 평등한 한미관계 정립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숨진 9명의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광주 동구청에 불교계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제시한 위례 상월선언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법석이 서울 은평구 수국사에서 열렸습니다. 고려대 불자교우회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상월선언의 결사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요가의 날을 앞두고 지리산의 천년고찰 화엄사에서 인도의 전통 수행법 요가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스님과 불자, 시민들은 함께 요가를 배우며 산사에서의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효 성사 탄생 1404주기 달해제가 성사의 탄생지에 세워진 경북 경산 제석사에서 봉행돼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 화합과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2002년 경기 양주시에서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 신효순, 신미선 양의 19주기를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효순, 미선 양의 극락광생을 발언하고 평등한 한미관계 정립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황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6월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중학교 2학년 신효순, 신미선 양은 도로 갓길을 걷다 훈련 중이던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여중생이 숨진 지 19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이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19년 전 15살 두 소녀의 비통한 죽음이 이 땅에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일어난 우리 모두의 문제였고 아픔이었기에 종교를 초월한 위령제로 넋을 위로하고 평등과 평화, 자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의 자리로서 특별한 천도제의 의미를 갖습니다. 주한미군 군사법원은 장갑차를 운전했던 미 육군 병장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희생은 유감이라며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우리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 군인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지만 재판권이 미국에 있어 무죄가 선고되고 대통령의 사과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유감 표명에 머물렀습니다. 두 육군 병장은 재판 이후 5일 만에 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동등한 동맹이라는 한미 관계라는 취지에서 한참 어긋난 지금 돌이켜봐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재도 19년 전 두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답답하죠 뭐. 자식 이런 거야. 20년이고 30년이고 돼도 답답할 뿐이죠 뭐. 체육 같은 걸 좋아해갖고 글쎄요 뭐 지금 뭐 너무 어려서 저거다 보니까 할 말이 없네요. 화가가 되고 싶었던 효순과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미선의 꿈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한미군의 범죄 재판권을 한국이 갖도록 하는 등 한미 간에 맺어진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의 개정을 위한 당국의 보다 실질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효순 미순평화공원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숨진 9명의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광주 동구청에 불교계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스님과 수석부회장 도계스님, 관음사주지 소운스님, 원효사주지 해청스님,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연화사주지 명신스님 등은 광주 동구청에 차려진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과 총무국장 청마스님도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더 먹고 가 등의 방송에 출연한 불자 자연요리 연구가이자 방랑식객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임지호 셰프가 심장마비로 지난 12일 새벽 향년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지호 씨는 지난 4월까지 방송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갑작스런 사망 소식으로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고인은 40여 년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식자재를 찾고 요리를 만들었고 문경 봉암사 선원을 비롯해 동아사와 해인사 등 전국 사찰 선방에 대중공양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임지호 셰프가 생리별한 친어머니와 양어머니 등을 그리며 108가지 요리를 만들어 나가는 영화 밥정이 개봉돼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제시한 위례 상월선언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법석이 서울 은평구 수국사에서 열렸습니다. 고려대 불자교우회는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상월선언의 결사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황금 법당으로 유명한 서울의 전통 사찰 은평구 수국사. 이른 아침부터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 전에 예를 갖춥니다. 수국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고려대 불자교우회의 6월 정례법회, 홍승기 회장을 비롯해 이기수 전 고대 총장과 김영우 한생산업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서울의 유서 깊은 고찰 수국사의 역사를 되짚어봤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로 옮긴 것은 1907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한장홍 주지스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황금법당을 신축하셔서 세인들의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불자들이 와서 불심을 찾는 곳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대 출신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도 고대 불자교우회의 아침 법회를 함께했습니다. 요즘 어렵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저 스스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상월선언의 동안거 천막결사에 나섰던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이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사부대중이 함께한 상월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법문도 펼쳤습니다. 2년 전 천막결사에 이어 지난해 국토순례로 펼쳐진 만행결사까지 현재 인도 만행결사 총도감을 맡고 있는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가 침체된 한국 불교의 새로운 신신과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지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아주 극한 수행이면서도 일반 우리 불자들에게도 뭔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불교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냐. 호산 스님은 불교 중흥에 대한 간절함과 원력 결집에 대해서도 역설했습니다. 불자들이 각자의 삶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불교 발전을 위한 원력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것이 바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일으킬 상월결사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자 자기의 제 옷을 잘 입고 걸맞는 옷을 입고 거기에 목숨 걸고 충실하면은 불교는 중흥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타락이 된다.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상월결사의 의미를 되새긴 고려대 불자교우회는 다음 달 법련사에서 정례 법회를 이어갑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이번 주에는 30세 미만 경찰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 상반기 우선접종 그룹 중 대기자들이 모두 접종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접종 대상이었지만 희귀혈전증 발생 우려로 일시 제외됐던 30세 미만의 경찰과 보건의료인 등 20만 명에 대한 화이자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는 의료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이 진행돼 해군은 섬을 오가며 오는 30일까지 섬 주민 638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관중 입장이 전체 좌석수의 30%까지 허용돼 오늘부터 잠실 야구장에는 현재보다 3배 많은 7,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요가의 날을 앞두고 지리산의 천연고찰 화엄사에서 인도의 전통 수행법 요가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스님과 불자, 시민들은 함께 요가를 배우며 산사에서의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구성진 판소리, 가야금과 해금 선율이 울려 퍼지고 사찰 앞마당 가득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트 위에서 갖가지 요가 동작에 집중합니다. 허리 비틀기 자세는 기본, 아치 자세 등 어려운 동작 시범이 이어지고 온몸은 금세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주최하고 구례군 체육회와 전라남도 요가회가 공동 주관에 열린 요가 대축제입니다.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몸을 움직여주고 몸을 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마음의 올바른 정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가의 행사가 또 천년고찰인 화엄사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국민과 함께하고 오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과 상생의 치유적인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장에는 전문 요가 지도자들을 포함해 일반인과 스님까지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치러졌습니다. 번잡한 도시 생활과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은 요가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제 요가 명상을 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지쳐있는 시민분들이 마음의 불안과 그리고 희망을 얻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요가는 마음의 작용을 조절하는 운동인데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화엄사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요가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하루가 되었고요. 마음의 평화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진 전통 수련법인 요가. 산사에서 경험하는 독특한 요가 체험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지난해 6월 원적에 든 지리산 화엄사 전 조실 해광당 종산대종사의 일주기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추모제에는 화엄사 조실 명선대종사를 비롯해 화엄문도회 문장 종국스님, 회주 종열스님, 주지 덕문스님, 문도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삼배를 시작으로 행장소개, 헌다, 헌양과 헌화,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종산 대종사 우리 종단에 참 중요한 족적을 남겨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화엄문도에 항상 전통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종산대종사는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해인사에서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았고 제6, 7대 원로의장을 연임하면서 종단의 위계질서 정립과 승풍진작에 헌신했습니다. 원효 성사 탄생 1404주기 달해제가 성사의 탄생지에 세워진 경북 경산 제석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 화합과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원효 성사를 주불로 모신 경북 경산 제석사의 원효 성사전. 제석사는 성사의 탄신 1404주기를 맞아 달해제를 봉행하며 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원효 성사의 탄생지에 세워진 제석사는 지난 2003년 불교계 최초로 원효 성사전을 건립한 뒤 매년 성사의 탄신일인 음력 5월 4일 달해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삼내 내말과 조회 조씨를 아들로 장산현 지금 제석사 인근인 경산 율곡 사라수 아래서 태어나시오. 다양한 불교 이론 사이의 다툼을 아우르며 화합과 통합의 지혜를 제시한 원효 성사의 화쟁과 일심사상. 참석자들은 성사의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 시대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도 각처에서 마음을 내어셔서 오셔서 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 지금의 이 자리가 원효 스님의 화합의 화쟁이고 이 땅의 밝은 빛으로 오소서. 미래 세상의 거룩한 보살로 다시 오소서. 지혜와 자비의 비를 이 사바 세상에 다시 뿌려주소서. 참석자들은 또 성사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나아가 원효 성사의 탄생지 제석사와 경산을 알리는 데도 힘을 모을 것을 서원했습니다. 경산하면은 뭐 연예인이 누가 나왔는가 그걸 찾지 마시고 경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 있게 원효 스님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우리 원효 선사님의 정신 세계를 한 번쯤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삶도 반추해보는 이런 계기를 맞이해서 이런 좋은 행사가 후대에도 잘 전해지고. 제석사는 앞서 지난달 28일 원효 성사와 성사의 탄생지 제석사를 조명하는 원효 학술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또 오는 9월 18일에는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원효, 설총, 일연 등 경산에서 탄생한 세 분의 성현을 기리는 교성곡 공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탄신 1404주기를 맞은 원효 성사의 생애와 가르침은 차별과 대립이 심화하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산 제석사에서 BBS 뉴스 박미환입니다. 불교계 생명환경운동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의 역할과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서울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불교환경운동가와 전문가, 전현직 불교환경연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0주년 기념 원탁토론회 돌아보고 내다본다를 개최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환경연대가 지난 20년간 지리산 댐 건설 저지, 새만금 지키기 삼보일배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자연 파괴와 기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반성과 성찰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등 사회적 의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활동 방향을 수립해야 하며 활동가 확보와 재정 확보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편으로 참선과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현대인들의 마음 공부를 돕는 2021 서울 릴렉스 위크가 서울의 전통 사찰 흥천사에서 개막됐습니다. 젊은 수행자이자 세계 일주 1호 스님으로 잘 알려진 원재 스님의 참선 수행 지도 현장을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전통 사찰 도남동 흥천사에서 불자와 시민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에 집중합니다. 벌써 2년째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모처럼 차분히 내려놓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흥천사에서 펼쳐졌습니다. 대표적인 불교문화축제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오는 11월 개막에 앞서 마련된 2021 서울 릴렉스 위크가 명상을 통한 마음 챙김을 주제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릴렉스 위크의 첫 번째 순서로 젊은 수행자, 불교계 최초의 세계 일주 스님으로 잘 알려진 원재 스님이 지도하는 수행주간 프로그램이 선보였습니다. 원재 스님은 마음의 초점을 바꾸다 선 그리고 가나선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가나선 수행을 통한 마음 공부법을 소개했습니다. 스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선이라며 내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별이 없는 본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가나선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자칫 또한 끊어질 적에 그 의심이 극간대로 꽉 차 있다가 한 번에 탁 터지면서 본래의 성품을 갖는 깨달음 과정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화두 참고를 하게 돼요. 원재 스님은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가나선의 유래와 기원, 화두를 드는 법 등을 소개하고 참선 수행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무상은 이런 것이고 삼법인은 이런 것이고 팔정도는 이러한 것이고 12연기는 이런 것이고 이런 이론적인 설명들이 있잖아요.
설명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따로 마음의 법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재 스님의 강의는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돼 많은 시민들이 안방에서 참선 수행의 진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릴렉스 위크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 흥천사에서 진행되며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스님과 서울 화계사 교무국장 광우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스님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챙길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 비우고 내려놓는 것의 소중함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천연고찰 창원 불모산 성주사가 올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성인이 머무는 절 성주사로 가자란 주제로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인문학 강좌가 펼쳐집니다. 경내 설법전에서 열린 첫 번째 강좌는 권순학 향토사학자가 강사로 나서 성주사에 얽힌 이야기들, 스님들, 성주사의 역사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성주사는 이번 인문학 강좌 외에도 오는 26일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 중랑구 법장사가 소장하고 있는 불조 삼경과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 등 고서들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고시를 통해 중랑구 법장사 소장 고서 4점을 시문화재로 지정하고 한 점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계획이라고 공고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통문화재 재료를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를 포털 사이트 다음 카카오 갤러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2부로 나뉘는 전시는 자연의 빛깔을 담은 단청 안료, 옛 건축에 사용된 석회, 천년을 이어온 종이인 한지를 상세하게 소개하며 출품작은 모두 53점입니다. CGV와 롯데시네마에 이어 메가박스도 극장 생존과 영화 산업 정상화를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료는 2D 일반 영화 성인 기준으로 주중 13,000원, 주말 14,000원으로 오릅니다. 불교계 생명환경운동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요.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로 지구촌의 생명체들이 생존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생명 공동체 구축과 생태적 삶의 실천에 모두가 동참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